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1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주간 투자 전략 11월 두 번째 주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또 주말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블로그에 올리신 내용들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약간 시장이 벌써 한 하반기에서는 한국 증시 안 된다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반기 시장 안 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가 표방한 모습이 현금 계속 늘리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왔었고, 근데 좀 이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쉬운 게 아니지만 그런 쪽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시다가 여기까지 와 있고, 게다가 또 흐름 보게 되면은 거기다 그래도 좀 대응해서 저희 매매 스타일 가지고 조금 더 성과를 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현금을 제대로 확보 못 하시다 보니까 계속 시장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시는 것 같고, 그러다가 그래도 그나마 지금 미국장으로 조금 좀 가서 그나마 좀 커버해줘서 다행이다, 뭐 이런 쪽도 반응이 다양하신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도 현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그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으신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고, 예, 뭐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쪽에 대해서 고민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들은 일단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요거 하나, 예, 코스닥이 그래도 그나마 이 밤의 끝을 부여잡고 여기서 지금 계속 또 반등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지금 나오는 가장 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태동을 그러니까 잘 버티고 뭔가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좀 나온 모습들. 근데 코스피는 지금 여전히 그 근처만 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밑으로 계속 내려서 아직 방향성을 못 가져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코스닥 시장에서 그나마 많이 빠진 종목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의 핵심적인 흐름이 아닐까라고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 상승의 조건은 일단 매크로 지표가 좀 완화돼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나 외국인들 수급이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이상은 지수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을 갖지 말자. 그리고 차라리 코스닥이나 그리고 또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시장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희 지금 하는 전략들, 그래서 지금 섹터 대표주 중심으로 두고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갈지 아니면 또 종목들로 강화시킬지,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에 따라서 한번 또 참고를 해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매크로 지표 한번 볼까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변화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달러 이 정도까지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크아웃 나오고 105대는 좀 피크아웃이다 달러가. 예,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적어도 여기가 깨져야 될 것 같아요. 103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야, 그래야 아유 한국장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아니면 트럼프에 따라서 미국을 바라보는 입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강화된 모습들이 일단 일단락되고, 거기다가 좀 이제 신흥국도 좀 볼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파의 연결고리로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103대 여기가 이탈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아직도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한국 시장 가즈아를 외칠 이유가 전혀 없겠죠. 한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원화는 뭐 연결해서 볼 거는 솔직히 좀 없습니다. 이건 뭐 올랐다 내렸다가 뭐 1380원에서 1400원까지 20원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통합니까? 한국에 통합니까? 네. 아유, 보고 있으면 토 나오네요. 예. 이런 쪽에서 아직 이것도 마찬가지로 1370원 이탈해야 그 다음에 안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정신없는 상황이 매크로 지표는 펼쳐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도 봐야 되겠죠. 금리도 10년물 국채금리 보게 되면은 지금 상황 쪽에서 4.4, 4.5 가는 건 무리다라는 거는 좀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흐름들, 그러니까 적어도 한 4.2대는 내려오기 시작해야 그 다음부터 이것도 매크로 지표 안정받아서 다음으로 갈 수 있다는 쪽으로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전까지는 지금 매크로 지표 불안과 함께 나오는 현상 가지고 한국 증시에 자금 들어오고 낙폭 과대니까 외국인들이 살 거야,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가지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이거 언제 팔까? 이거 가격적으로 얘기할 논리가 아닌 것 같아요. 가격적이 아니라 그들이 마무리 짓는 시점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 쪽에서 삼성전자는 오르면 팔고 있고, 그렇다고 조금 좀 밀린다 그러면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현상을 봤었을 때 이게 지금 바닥이다라는 얘기는 아직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러네요. 여전히. 그래서 일단 그냥 손절 딱 이틀 동안 살짝 샀다가 나머지 다 우르르 또 팔고 있는 이런 외국인들의 손절, 이걸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또 그거 하나 볼까요? 아까 보다 보니까 내용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지금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서학개미라고 그러죠. 서학개미 분들 지금 보유한 금액이 1,000억 달러가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1,000억 달러 하게 되면 환율로 계산하게 되면 145조 뭐 이 정도쯤 되겠죠. 이게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이 안 되니까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계속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145조면은 지금 고객 예탁금 볼까요? 고객 예탁금이 지금 50조도 안 돼서 간당간당합니다. 이게 만약에 기본적으로 외국계 쪽 미국에 갖고 있는 종목들과 함께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연기금 쪽들 이런 것들 빼게 되면은, 그거 뺀다고 하더라도 145조에서 한 50조만 여기까지 안 넘어가고 일로 들어왔었다. 한국 시장이 이러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외면되고 있고 나오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많이 올라서 미국 시장에서 계속 움직일 것이냐, 이제는 한국 시장이 기회가 되니까 빠져서 일로 들어올 것이냐 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모델이 좀 갖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이런 환율, 금리 이런 쪽들이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해야 이쪽에서 이제 좀 일로 들어올까? 이것도 개인들 자금도 무시 못하는 하나의 또 트렌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시장에 50조도 안 된 예탁금을 바라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또 반등할까 이런 걸 막 짜는 거는 상당히 참 의미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러면 남은 자금 가지고 그럼 이 자금들이 또 어디로 움직이느냐라는 것들을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더 움직임이 나면서, 그러니까 코스닥은 요게 750선 여기가 어떻게 돌파되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출발은 바이오주로 뭔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내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주만 계속 갈까도 아닌 것 같아요. 바이오주는 또 단기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순환매가 들어갈 준비도 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무조건 또 가는 게, 바이오주는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좀 비중 조절해서라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밴드에서 올려드린 게 살짝 비중 조절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살짝 비중 조절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저 1차 인빌 이상, 2차 인빌까지 들어가는 이런 흐름이면은, 이런 때는 줄여가야죠. 살짝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짝인데 이거를 매도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짝 줄인다는 거를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갖고 있던 종목이고 가다 보니까 이럴 때는 기계적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40만 원대 초반이나 이럴 때 또 내려왔을 때 다시 살 준비를 할 거고, 아니면은 잘 안 내려온다 그러면은 갖고 있는 거 중심으로 가다가 나중에 또 순환매 돌 때 그런 것도 이용하고, 그래서 또 그쪽들을 막 매매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또 글로 내려와요. 매수했던 데 가격대.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게 되면 40만 원대 전후로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또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운용의 묘를 넓히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지수는 정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많이 빠지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코스닥 중심의 흐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월 달까지 효과가 연장되는, 1월 효과까지 연장되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게다가 삼성전자 변화, 매크로지표 변화할 때까지 시장은 아직 모르겠다. 코스피 시장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소외와 드림, 요거를 한번 좀 포인트를 맞출게요. 코스닥은 이제 이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가 올라가야 돼? 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그동안의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올해 1분기 때 가장 강했다가 이제 쭉 빠져가지고 지금 4분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는 높아졌죠. 그렇다고 해서 드림, 그래서 스토리라고 그러죠. 이게 성장에 대한 기회, 성장에 대한 논리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줘서 이거 여전히 안 꺾였다 싶으면은 다시 붙는 게 지금 중소형주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이나 이게 큰 이상 없이 실적이나 성장 흐름들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쪽에서 주가만 빠졌다. 그러면 이것도
변화가 들을 수 있겠죠. 이것도 하나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코스닥 특성상 많이 주가가 소외됐고 거기다가 성장의 기회, 좀 앞으로 이런 스토리만 붙게 되면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쪽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붙어가는데 이게 좀 신선한 걸 원할 것 같아요. 신선한 거.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빠져서 신선한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주된 흐름들이 될 것 같아서 거기를 포인트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 지금 현실이고요. 그런 쪽에서 당장은 또 말 한마디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이제 그런 거나 주변 분위기 따라서 바로바로 또 액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요게 시작하고 9시 반, 그러니까 9시 13분에서 9시 반 정도까지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이 해당 섹터에서 나온다. 그냥 붙어보세요. 붙어보시고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손해 안 보고 뭐 이게 분봉 매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스타일상 아침에 딱 시작했습니다. 이거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갭상승으로 딱 시작했습니다. 근데 잠깐 밀렸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요 느낌. 요거에서 그렇게 안 밀린다 그러면 이거 따라가서 사도 그날 최소 3에서 5%는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장입니다. 그게 대형주가 아니라 대형주일 수도 있는데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노리는 장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변화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일단 지금 종목 중심의 장세에 무게를 두고 이게 이럴 효과까지 이런 분위기가 맞춰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종목을 계속 찾아나가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소외와 드림 이런 쪽을 좀 보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또 내용들 보게 되면은 이번 주는 아마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 광군제 들어오죠. 예, 그 일정입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제가 이거는 8.15에서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광군제 이쪽으로 이거 따라서 혹시나 화장품 이쪽이 좀 움직일까? 이건 너무 올드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모습들이고 게다가 여기서 오페크 월간 보사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마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미국에 관련된 에너지 얘기 이게 어떻게 나온지도 살짝 들어갔을 것 같아요. 공급 쪽의 얘기가 그럼 그것들은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미국이 이제 주도한다 이런 쪽으로 나가거든요. 이건 또 봐야 될 얘기고 게다가 또 삼성전자 요거 임원 인사 조직 개편 단행 요거 가지고 시장이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혹시나 체크를 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실적이나 변화들은 좀 넘어가고요. 그 중에서 또 수요일 날 미국의 CPI 발표될 겁니다. 네, 요거 발표되는데 목요일 날 저희가 영향을 끼치겠지만 이게 지금 많이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혹시나 이번에 허리케인하고 뭐 항만 파업으로 인해서 물가가 살짝 올라갔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목요일 금요일 날 요거죠. 미국의 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한국의 옵션 만기일 이날 또 수능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씩 뒤로 다 연장될 거예요. 근데 한국의 옵션 만기일인데 이번에는 뭐 지수와 관련돼서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거로 봅니다. 없을 걸로 보는데 거기서 나오는 변화 일단은 좀 한 수요일 목요일 날 또 왔다 갔다 좀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스타는 개최가 되는데 그때까지 혹시나 이번 주 화수 정도까지 보면 기대감으로 쭉 올라온다 그러면 이거는 또 정리로 봐야 되겠죠. 일정 때문에. 예, 그리고 금요일 날은 되게 중요하죠. 이제 산업생산 소매 판매 기업 재고인데 소매 판매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드디어 쇼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적인 흐름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입니다. 중국도 10월달 소매 판매 산업생산 실업률 이거 쭉해서 소매 쪽 보셔야 될 것 같고 산업 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중국도 이제 이구원 신정책이 12월달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연장될 때 혹시나 소매가 이때 연장되기 전에 쫙 한번 올려야 돼라고 하는 모습이 나올지 그리고 또 어차피 중국은 산업 생산이죠. 이런 쪽들에서 변화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요거는 또 일정적으로 한번 이번 주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번 주 대응은 똑같습니다. 섹터 대표주로 계속 압축하고 현금으로 확보했다가 이거에 대한 변화 또 이제 미국장과 그리고 또 한국의 종목 대응 이런 쪽으로 보는데 미국 주식 한번 보시게 되면요. 미국 주식은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 좀 좋게 봤었고 끌어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얘기 많이 드렸고 NMM은 여전히 그냥 지금 정체된 상태에서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국은 이제 조금 있으면 트럼프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얘기, 일단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이제 앞으로 할 것 같고 어차피 화석연료 기반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나오는 것들 그러면 수송 LNG와 원유가 이제 대표적인 거겠죠.
쉐일 가스, 쉐일 오일 이런 쪽으로 이걸 얼만큼 잘 끌어내서 변화를 가져가느냐. 그래서 그냥 미국만 볼 것 같아요. 무슨 예전에는 중동과 유가를 고민하면서 고려하고 뭐 이런 얘기들 다 필요 없고 우리만 보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점점 더 세계는 좀 경량의 세계로 돌아갈 것 같고,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관심이겠죠. 그 중에 이런 걸 운반하는 거, 이것도 운반하는 해운사,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는 또 해운사, 그러니까 이걸 미드스트림이라고 그러죠.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운반하는 쪽에 해운사 같은 경우도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근데 그렇다고 지금 올인식으로 다 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점점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미국 주식은 또 항상 보게 되면 추세를 이렇게 가다가 조정받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걸리다가 턴할 때 확실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가 한 방에 두 번에 정도 걸쳐서 쫙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게 추세 강화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높기 때문에 이런 조정할 때를 얼만큼 잘 대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미국 쪽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고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대응보다는 일단 일요일 저녁에 미국에 관련된 관심 섹터나 종목들 가지고 밴드로 이렇게 요약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챙겨보시고, 나 관심 없어, 그냥 한국장이 급한데 뭐 그러면 한국 종목들 보시는 건 맞는데 하셔야 됩니다. 예, 점점 더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으로 그렇게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 쪽에서 이게 거기서 안착을 해버리면 일로 한국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많이들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중심이 돼서 거기서 자금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이 소유가 돼서 한국도 반등이 나온다.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젠간 들어오겠지. 그럼 언젠가 들어오는 게 일단 키는 매크로 지표가 변해야 들어올 것 같고, 삼성전자가 변해야 들어올 것 같고,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열쇠죠. 이런 열쇠가 딱 맞아서 착각 하고 돌아가기 전까지는 일단 여기서도 계속 기회를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좀 비싸요. 비싸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 쪽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종목이나 섹터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좀 주춤하겠죠. 주춤했다가 좀 단기 매물이 소화할 때 오히려 종목이나 섹터 쪽들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거의 꿈을 바라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드림 이런 쪽을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가장 미국의 지금 핵심적인 회사는 여기 테슬라로 바뀌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보여주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연결되는 쪽.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지금 실적이 나오는 쪽이 ESS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고민, 에너지 쪽은 좀 고민, 그리고 나머지 꿈을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뭐 FSD라든가 거기다가 또 우주항공, 이게 좀 또 하나의 키워드가 돼버렸잖아요. 미국 쪽에서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탁탁 움직이는 것들 보다 보니까 이런 쪽도 연결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같이 테슬라가 기점으로 해서 나오는 이제 꿈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에 따라서 미국도 움직일 수가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아마 이제 이게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공약들, 이게 지금 가시화되는 것 모습들마다 이게 테마로 미국장도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쪽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찾아보는 게 에이젠다 47이라고, 요거 또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쪽들, 여기서 지금 많이 투자 아이디어로 찾아갈 것들, 이게 현실화가 직접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저희 관심은 에너지 이쪽들도 변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계속 챙겨보겠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일단은 계속 그 밴드로 정리해서 뭐 이런 종목들 괜찮다, 이런 것들 한번 안내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종목 쪽에서 이번 주 관심 종목들은 일단 바이오주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테오젠이 딱 성과를 내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도 그 따라가나란 쪽들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많이 보는 이제 리가켄 바이오도 이게 지금 왔다 갔다 이러고 면서 저항은 여기 들어가 있죠. 한 13만 5천 원대. 그래서 이게 저항이다 보니까 저거 못 가고 좀 빠져버리겠네 라고 하지만, 이게 외국인들이 끌고 가는 모습들 쪽에서 리가캠의 모습을 본다. 이거 우상향 그대로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망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먼저 차익 실현은 기관들이 항상 나오는 거고, 그러게 돼 있고,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도 이게 순서에 따라서 시총 기준에 따라서 뭐가 더 무겁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ABL은
그러니까 리가캠은 지금 자리가 요 정도쯤 돼 있을 거고 ABL은 요 정도쯤 돼 있을 텐데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너졌거나 끝나는 모습들은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은 약간 또 수급은 좀 주춤주춤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회사들이 성과가 나와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알테오 채널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한 번에 위에 고점대를 쭉 돌파한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여전히 바이오 쪽은 이런 코스닥에서 또 이 바이오를 논다 그러면은 지금 시총 기준으로 보세요. 지금 코스닥에서 시총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렇다고 이 2차 전지를 지금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나머지 뭐 어떤 그다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가장 이제 시총 1위로 등극했고 HLB, 리가캠, 휴젤, 뭐 삼천당제약 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강한 게 HPSP 반도체 쪽이겠죠. 이런 게 흐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3위 종목들의 구준을 그러니까 코스닥이 끌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시하게 되면은 제대로 탄력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관리가 들어올 것 같아요.